아이 초등학교 첫날이었어요. 교문 앞에서 혼자 어색하게 서 있던 그때 잠깐 인사를 나눠 안면이 있던 한 엄마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엄맘이에요. 이번에 우리 애들 같은 반 돼서 너무 좋아요. 친하게 지내요. 네, 저도 반가워요. 같은 반에 아는 엄마가 생겨서 다행이에요. 그럼 우리 애들 끝나고 함께 놀이터 갈까요? 그 엄마의 제안에 이사 와서 친구도 없는데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 가기 전에 2시간 여유 있어요. 함께 놀이터 가요. 친한 엄마들 틈에서 혼자 서 있으려니 어색했는데 먼저 아는 체를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엄마가 키가 큰 엄마를 가리키더니 나 저 엄마랑 잠깐 애들 데리고 놀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기 애 위주로 놀이하고 이기적인 것 같아. 다른 엄마를 통해 지나가면서 잠깐 인사를 한 사이인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이가 키 큰 엄마.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저에게 달려오면서부터 시작됐어요. 방긋 웃으며 달려오는 아이의 표정과 대비되게 옆에 있는 엄마의 얼굴은 불편해 보였어요. 달려온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혜인이랑 함께 놀기로 약속했어. 같이 놀이터 가도 되지? 대답도 듣지 않고 아이들은 키 큰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아이들 이야기를 들은 키 큰 엄마는 내 쪽을 쳐다봤어요. 전 고개를 숙여 그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그 엄마가 아이들과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이미 옆에 있는 엄마에게 그 엄마가 이상하다고 들은 터라 혼자 속으로 이 상황을 어쩌지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서은 엄마가 키 큰 엄마에게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혜인 엄마 반가워. 나도 마침 놀이터 가려던 참인데 애들 데리고 함께 가면 되겠네. 전 속으로 아까 나한테 한 말은 뭐지 분명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엄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편하지 않게 다 같이 놀이터 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우린 셋이서 놀이터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고 같은 반 다른 친구 한 명이 우연히 함께 놀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놀이터에서 놀던 엄마들끼리 단톡방이 생기고 하교할 때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졌죠. 근처에서 같이 밥 먹는 일이 많아졌어요. 엄마들끼리 모였을 때는 서로 웃으며 잘 지냈어요. 티타임이 기다려지기도 했어요. 처음 학교를 보낸 부모들이라 통하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안도와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서로 다투지 않고 잘 지냈어요. 근데요. 한 달쯤 지나자 다투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서로 소꿉놀이를 할 때 엄마를 하겠다며 서은이와 혜인이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면 혜인 엄마가 혜인이를 불러서 양보를 부탁했어요. 원래 친구들끼리는 싸우면서 크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서은 엄마가 혜인이를 쏙 빼고 아이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전 불편했지만 딸아이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함께 서은이네 집으로 갔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서은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혜인이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아요. 놀이할 때 보면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마디 하려는데 옆에 있는 다연이 엄마가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혜인이가 똑똑하긴 한데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아요. 엄마가 다 받아줘서 그런가 봐요. 솔직히 속으로 엄마들 질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인이가 잘 웃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눈에 띄는 아이였거든요. 말이 끝나자 두 엄마의 눈동자가 바로 저를 향했어요.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따끔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저희 딸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저희 아이도 친구들과 못 놀 것 같아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둘러댔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첫째라 아직 아이들 파악이 잘 안 되나 봐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찔렸지만 딸을 위해서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모임이나 길에서 만나면 서은 엄마가 혜인 엄마를 너무 반갑게 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왠지 죄 지은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서은 엄마 있잖아.
혜인 엄마랑 혜인이 매번 뒤에서 흉보면서 앞에서는 제일 반가운 척한다. 남편은 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어디 가나 꼭 있어. 앞뒤가 다른 사람. 근데 애들끼리 친해서 안 볼 수도 없잖아. 그냥 대충 넘겨.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애들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얼굴 붉히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혜인이 생일이었어요. 우리 모두를 초대했고 파티에 갔어요. 아이들은 사이좋게 놀았고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놀고 있던 아이들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한 아이가 나와서 서은이가 울고 있다고 말했어요. 서은 엄마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으로 갔어요. 물어보니 혜인이가 생일이어서 애들이 혜인이만 주인공을 시켜줬대요. 자기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속상해서 울었대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혜인 엄마가 서은이 속상하니까 혜인이에게 다 함께 돌아가면서 주인공을 하는 게 어떨지 물어봤어요. 혜인이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서은 엄마가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서은이가 속상해하니까 서은이 주인공 2번 시켜줘. 그때는 아이가 속상해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불편함 속에 시간이 흘러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같이 박물관을 가기로 했어요. 모두 수요일에 가기로 했는데 서은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에 일정이 생겼는데 화요일로 바꿔도 괜찮을까? 네, 저는 화요일 가능해요. 그럼 혜인 엄마한테는 제가 전화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날짜 바꾸는 거니까 엄마들한테는 내가 말할게. 그리고 화요일 전 서은 엄마를 태우고 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와요? 혜인 엄마가 차 가지고 온대요? 서은 엄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혜인이 오면 자꾸 우리 서은이가 속상해해서 이번에는 혜인 엄마한테는 연락 안 했어. 이번엔 우리끼리 가자. 전 너무 당황했어요. 분명히 단톡방에서 다 같이 가기로 얘기가 끝났거든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저희 다 같이 가기로 단톡방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요? 혜인 엄마한테도 당연히 연락해야죠. 꼭 연락해야 돼. 혜인이네는 오늘 애들 학원 때문에 일정이 있을 텐데. 그래도 다 같이 가기로 한 건데 연락은 해야죠. 그럼 지금 제가 바로 전화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이따 도착해서 혜인 엄마한테 따로 얘기할게. 서은 엄마의 얼굴은 민망한 듯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드러났어요. 아니에요. 오는데 시간 걸리니까 제가 지금 할게요. 제 목소리에도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마침 신호가 걸리고 핸드폰에서 번호를 찾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신호음이 들리고 반갑게 혜인 엄마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언변에 능한 서은 엄마는 혜인 엄마와 웃으며 통화를 끝냈어요. 저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뭔가 꾹 눌린 듯한 불쾌감이 자꾸만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이 상황이 분명히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서은 엄마가 웃으며 전화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니 제가 뭔가 괜한 참견을 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박물관이 멀지 않은 곳이라 혜인 엄마가 금방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고 다른 엄마들과도 인사를 나눴지만 저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저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나를 계속 연기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잘 웃을 수가 없었어요. 서은 엄마의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도대체 어느 모습이 진짜인지 헷갈렸고 그 사이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각했어요. 이게 엄마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인가? 속으론 무슨 생각을 하든 겉으론 웃으며 지내야 하는 걸까? 자꾸만 서은 엄마가 처음에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나 저 엄마랑 잠깐 애들 데리고 놀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기 애 위주로 놀이하고 이기적인 것 같아.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고 자기의 위주인 건 서은 엄마가 아닐까요?